전한계 씨 얘기인데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와 윤어게인 동조한 적이 없다고 강조한 적이 있죠. 이에 대해서 전한계 씨가 장동혁 대표의 본인 의중이 맞는지 사흘 내에 답하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전한결 씨의 이런 최후 통첩 이게 극우 유튜버 우리 전한길 씨의 그 이슈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전한길 씨는 이런 최후 통첩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뭐 요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참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럼 괜찮아 생각보다 멀쩡한 사람입니다. 키면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장희찬이 대답해줘야지 이런 거는. 오늘 아침에 제가 금태섭 의원 라디오에서도 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그 장외에 있는 유튜버나 스피커들이 야당 대표에게 이런 시안을 정해놓고 입장 밝혀라. 안 하면 가만 안 있겠다. 이런 태도는 부적절하죠. 부적절하죠. 근데 장외에 있는 분들은 자기 의견을 또 자유롭게 개진할 자유는 있죠. 그런데 야당 대표가 거기에 응답할 의무는 없고 야당 대표 굉장히 무겁고 막중한 자리거든요. 그렇죠.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럼. 여러 전략적 고려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마 장동혁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뭐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대꾸하지 않고 응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또 뭐 동의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보수 유튜버들의 이런 움직임도 있지만 원래는 좌파 유튜버들이 김어준이든 매불쇼든 뭐 이동형이든 민주당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언론에서 좀 덜 다뤄지고 보수 유튜버들의 이런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만 좀 너무 과잉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어쨌든 당은 또 제도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가타부타 입장을 내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대표한테 강요하고 우리말 10가지 다 안 들어주면 지지하지 않겠다? 그럼 저는 늘 말하죠. 장동혁보다 나은 대표가 누가 있냐. 보수 지지층의 관점에서 봤을 때 대안이 누가 있냐. 그 어마어마한 기득권의 저항을 뚫어내고 한동훈 제명까지 관철시킨 이런 뚝심 있는 대표가 누가 있냐. 지금은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게 있고 내 맘대로 속도가 빨리 안 나도 장동혁 대표를 믿고 지지할 때다라고 제가 설명을 또 드리고 있죠. 그러면 무시로 일관 하시는 건가요? 무시라기보다는 대표의 발언이 워낙 막중한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막중한. 이런 이슈에 신중하겠다. 일일이 네. 끌려다니지 아, 않겠다라는 거죠. 네. 저는 그게 맞는 자세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네네. 이제 안타까운 게 지금 이 전하윤길 강사, 전하윤길 씨가 사실 말 그대로 그냥 유튜버세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대표에게 막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지. 근데 본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저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이유가 왜냐하면 있어요? 전당대회 당시에 네. 이분의 지지를 호소하셨고 거기에 일종의 내가 이 사람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 전한길 씨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인지 아닌지 네, 저는 맞네, 모르겠습니다. 맞네. 다른 말 하는구먼.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본인이 당당하게 청구서를 내밀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뭐 저는 얘기하신 대로 굳이 답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분이 생각했을 때는 야 나한테 받을 건 다 받아 먹어놓고 이제 와가지고 나를 무시하네, 어허. 나를 이십하네 하고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어허.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럼에도 그런 걸 다 이겨낼 자신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근데 많은 또 지지자분들이 또 우리 전한길 선생님의 순수성은 인정하지만 요렇게 하는 것 좀 대표나 지도부한테 국민의힘이 지금도 어려운데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언론에서 자꾸 장동혁 대표가 뭐 보수 유튜버들한테 끌려간다고 지적하니까 네네. 우리 그렇지 않다. 이런 거에 일일이 우리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차원에서 뭐 굳이 응대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혁신당도 말을 꺼냈으니까 뭐 함익병 선생님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준석 출마해야 된다, 천하람 출마해야 된다 막 이렇게 휘둘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이준석 대표가 뭐 함익병 선생님이랑 토론하고 반대하고 막 안 그러잖아요. 그것도 안 하잖아요. 민주당도 김어준 말도 안 되는 소리 맨날 하잖아요. 민주당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렇지. 근데 실제로 제일 많이 끌려가고 영향받는 건 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은 실제로 가가지고 막 읍수하잖아요. 읍수하고. 근데 이래서 이 언론의 어떤 포커스가 보수 진영한테만 너무 과하게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이래서 그 논평을 객관적으로 하려면 저처럼 모든 걸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 뭐냐면은 내려놨구나. 정치적 후과거든요. 네. 우리 당 대표가 민심의 바로미터, 당원 민심의 바로미터를 보려면 딴지일보를 보라 이랬단 말이에요. 딴지일보를 보라 그랬는데 딴지일보가 대중 전체의 민심이 아니에요. 네. 딴지일보 따라가다가 대중 민심이랑 어긋나면은 그 민심 이반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딴지일보를 멀리하자 이러면은 본인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정치적 후과라는 거거든요. 특정 커뮤니티
뭐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대중 동원력이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거기에 편승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이를테면 국민의힘의 김재현 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정광훈 목사 따라다니면서 최고위원 1등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막상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정광훈 때문에 징계를 받잖아요. 절연하면 절연하는 대로 문제가 되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이제 대중적으로 비판을 받잖아요.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네. 말씀 잘해주셨지만 전당대회 때 뭐라 그랬냐면 한동훈 말고 전환길 공천해버리겠다. 나는 당대표 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면회 가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반한동훈 윤어게인을 자기 지지 기반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전환길 세력을. 네. 근데 그걸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도 확장이 안 되죠. 그런 정당을 누가 선거에서 지지해 줍니까? 자기들 그 내부 커뮤니티 말고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절연하려고 들면 자기 지지 기반인 전환길 씨가 이제 저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보고 정치적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커뮤니티나 유튜버가 대중 동원력이 높고 저기에 편승하면 내가 어떤 한 자리를 갈 수 있다고 욕심이 나더라도 그걸 해가지고 그 자리를 실제로 차지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까 민주당 얘기한 마찬가지죠. 근데 저희가 전환길 씨나 뭐 저 막 그 이를테면 김어준 공천하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당대표 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해서 공천됐단 말이죠. 이게 양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세력이 이거를 교훈 삼아야 하는 문제예요. 답해야 되냐 안 답해야 되느냐 답해야죠. 그걸 내가 답할 의무가 없다. 우리는 이제 민심의 뭐 바다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말 안 하면 계속 이렇게 찜 붙을 건데 이렇게 찜 붙는 상태로 어떻게 선거 치릅니까? 이게 사실은 객관적인 논평이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갈등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그냥 마냥 무시할 수도 없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또 반응을 하자니 또 이제 당 대표로서의 좀 뭐랄까 위신이 좀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답할지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아니 뭐 따로 답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따로 이제 답은 안 하는데 그래도 일일이 답을 할 사안은 아니에요. 네. 대표가. 네. 근데 방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신기한 게 이 전환기 강사님이 굉장히 좀 지금 자기애가 강하신 건지 현실인식이 잘 안 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흔히 얘기하는 여당의 의원들까지 휘두른다는 김어준 씨도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언론 같은 데서 지금 아까 전에 뭐 이런 민주당이 훨씬 더 휘두르는데 왜 우리 쪽만 조명을 이런 식으로 약간 논평을 하셨지만 저는 반대로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논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힘이 있고 진짜로 권력이 있고 정말 막후 실세인 김어준 씨도 그렇게를 안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전환기 씨가 그 정도의 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말은 더 세게 나오니까 얘기한 대로 저기 혹시 뭐 잡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논평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들이 보기엔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극적으로 쓰기가 좋고. 왜 그러냐면 김어준 씨의 팬덤보다 민주당 지지층이 조금 더 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많이 조금 더 커요? 중첩돼 있는 건 사실인데 뭐 우리가 어떤 전당대회에서 김어준 씨 공천해버리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 당대표에서 떨어져요. 우린 바로 개파 갈등되거든 그렇게 되면. 왜냐면은 김어준 씨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은 반감 가진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다 전환길 씨랑 거의 비슷하게 겹쳐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환길 씨는 지금 국민의힘에 영향 미치는 게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김어준 씨는 그게 아니라도 살아남아요. 원래 친문 쪽에 가깝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당권을 잡아도 별도 트랙으로 또 살아남는 거거든요. 전환길 씨가 그럴 수 있나 못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생존 투쟁하는 거예요. 그 생존 투쟁에 대해서 전환길 씨를 포기해야 국민의힘이 이제 정상 정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우리 8210님께서 지나친 팬덤은 양념이 아니죠. 각 당의 정치 상황의 독이죠. 전환길 쌤도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장해찬의 평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또 우리 모르겠다님께서는 김세희가 박근혜를 이용하고 버린 것처럼 전환길을 이용해서 대표되고 이제 버리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장동혁 대표의 좀 뭐랄까 이거 전환길 뭐라고 해야 되죠? 유튜버에 대해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은 장해찬 보면서 되게 고마워해야 돼요.
그래도 이제 표준 정기분포에 들어가는 논평으로 마사지를 해서 나가잖아요. 장해찬을 제외한 다른 친윤 스피커들 상태 보면 놀랍습니다. 전환길, 고성국 포함해서 다. 근데 이게 되게 슬픈 게 그 친구들 중에 정말 그런 거에 경도돼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반대로 사실 그 친구들도 속으로는 아씨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아직 장예찬 이제 이사장님처럼 부원장님처럼 기반이 아직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얼핏해서 찍히는 게 무서운 거야. 근데 실력이지. 나는 근데 기반이야. 그 마음을 안타깝지만 이해를 해.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렇지만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매여 있으면 이 정도 발언하잖아요. 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 정도 발언했거든요. 네. 커뮤니티 뒤집혔어요. 장해찬 너 네가 진짜 뭔데 뭐, 그러니까. 전환기 선생님을 내가 욕한 것도 아니잖아. 네. 근데 뭐 그렇게 하냐 뭐 하면서 꼭 참고 있는데. 막 난리가 나.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욕 먹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우리 지지자들의 어떤 합리성과 전략적 사고를 믿습니다. 욕 먹어도 바른 말 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당 잘 되고 선거 이기자는 길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많은 것들은 선거를 이겨야 해결할 수 아하. 있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다수의 지지자분들도 뭐가 선거 이기는 방향이고 뭐가 국민의힘 잘 되는 방향일까로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강남에 진짜 어디 잘 나가는 학원 원장님처럼 얘기를 해. 이게 정말 아니 근데 오늘 진짜 산 넘어 삼인 게 용거를 넘기니까 또 전환기. 상황이었습니다. 네. 차이 너무 힘들어. 자연스럽게 이어 나가시죠. 전환기 미안해, 지금 씨가 감기가 걸려서 목을 따뜻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 거거든. 예. 말을 많이 안 하려고. 아 근데 일타 강사 같아. 예. 이렇게 딱. 예. 아 그래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일타 강사 돈이라도 많이 벌지. 나는 이렇게 하루 종일 쇠 빠지게 고생하고. 아 언젠가 들어올 거야 이렇게 다 쌓아놓으면. 예. 자 오늘 전환길 씨가 또 이제 이번에는 또 이준석 씨를 건드렸었죠. 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전환길 씨의 부정선거 토론이 오늘 25일 날 개최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야, 이 두 사람의 토론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게 4대4가 아니라 1대4 대결 형태가 되는 걸로 이게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거 조금 더 뭐 정보 나온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류의 음모론 같은 게 항상 뭔가 어디 수면 위로 올려갖고 제대로 해보자 그러면 항상 좀 모양새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이번에도 저희가 이걸 성사시키는데 노력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2대 1로 하자 그랬다, 안 한다 했다, 뭘 걸어야 한다 그랬다, 뭐 4대 1로 하자 그랬다. 다행히 이제 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송사에서 뭐 진행을 할지 뭐 이런 세부적인 행정적인 부분만 여기서 하자니까. 좀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하라고 하면 안 돼? 제가 나가는 방송마다 다 자기 있어요. 이렇게 탐나는 아이템 저희 개혁신당에서 가져왔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전환길 씨가 약간 좀 시비를 건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넘어간 것 자체가 약간 좀 이준석 대표가 넘어가도 되나라는 약간 좀 우려가 되더라고. 저는 그래갖고 그게 저도 솔직히 좀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네. 이게 흔히 얘기하는 저도 이제 예를 들어 시민단체 같은 거 할 때요. 뭐 제가 집중하는 아젠다 같은 거에서 뭐 누가 법안 내고 하면 그 국회의원한테 나랑 토론하자라고 해요. 근데 안 받아주죠 당연히.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보통 그 급이라는 걸 맞추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정치적인 셈법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조금 손해 보는 짓을 하고 있는 건 맞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정선거라는 이슈가 지금 사실 대한민국 범보수권을 완전히 좀먹고 있는 이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 지금 열심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선거에 왜 대해서. 그러니? 왜 그래? 장애찬 딴짓하고 있다가 아니 왜 괴롭히고 그래? 부정선거에 갑자기 대해서 질문 들어오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침 제가 자꾸 금태섭을 라디오에도 나갔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또 욕을 엄청 먹을 거야. 저는 그 금태섭 의원 질문을 받고 네. 저 개인적으로는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다고 딱 말했어요. 근데 선관위의 행정 사무 처리에 너무 얼토당토하는 게 많고 네. 이 사람들이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으니 정말 믿지 못하는 국민들 믿을 수 있게끔 꼼꼼하게 검증하고 노력하는 것도 정치권과 행정부의 책임이다. 요 정도가 저의 입장이다라고 했는데 자, 일부러 나는 무슨 곤란하라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장예찬 원장님처럼 이렇게 단단하신 분조차도 이 정도는 평가밖에 못해요 지금 국힘에서. 이 정도 말 당한 거지 뭐 이 정도면. 그러니까. 거의 더 가면 낭 떨어지는데 자꾸 뭘 아니 욕할 그러니까 거려고. 어떤 얘기냐면 지금 사실은 국힘 내부에서 특히 수도권 경합 지역 같은데 출마하시는 분들은요 이
부정선거론을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네. 왜냐면 이것 때문에 선거를 불신하고 본인의 지지자들이 보수의 지지자들이 선거장으로 나가지 않게 되고 그래서 경합으로 아슬아슬하게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막 1%씩 넘게 빠지고 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속 시원하게 말을 못해요. 왜 그걸 말하면 본인들 지지하시는 본인들 정당 지지자들 중에 강성 지지층 중에 이걸 추종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보수 전체를 좀먹고 있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국힘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해주는 거 국힘 내부에서 박수치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을걸요. 왜냐면 본인들이 그 리스크를 지기는 힘든데 얘기한 대로 자기가 끔 낮춰가지고 나가가지고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1대4가 됐든 어떤 형식이든 상대가 해주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페널티까지 잡아가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정말 우리 진영을 위한 희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준석의 장점이죠. 토론을 함에 있어서 격과 급을 따지지 않고 사람이 아니라 그 어젠더 세팅이 더 중요하고. 그 예전에 원외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뭐 100분 토론 같은 거 나가면은 내가 쟤랑 뭔 토론을 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냥 본인이 의제가 관심이 있고 해볼 만하면은 본인 나간다 그러고 그 상대편에 누가 나와든 상관없고 그렇다 보니까 발린 사람도 많고 옛날에 페미니즘 그런 거 얘기할 때 뭐 이게 이제 장점이죠 사실은. 뭐 정치적으로 보면 전환길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토론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의원직 걸라고 뭐 망발하고 토론하는데 의원직을 왜 겁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데 할 필요 없지만은 본인이 필요한 의제다 싶으면은 그게 누구든 간에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장점이죠 이거는. 좀 과거의 얘기를 하자면 과거에 이제 전장현 시위가 처음 시작됐을 때 그 당시에 그 이슈가 굉장히 크게 되면서 이제 지하철 같은 데서 서울 시민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게 장애인 인권 단체다 보니까 이런 분들하고 뭔가 약간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정치적으로 안 좋다. 그리고 막 국힘 내부에서도 막 지금은 이 콘서트 나오시고 이런 막 김혜지 의원 같은 데 가서 막 사과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시간 지나고 어떻습니까? 다 그때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했던 게 맞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이 되고 하다 보면요. 결국 지금 이것도 나중에 가서는 국보수에서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이슈를 정리하고 떼내길 잘했다. 이런 얘기가 전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은 내용 갖고 평가해야 되는 건데 이건 뭐 사람 가지고 저 사람이랑 왜 토론하냐 하는 것보다야 뭐 내용이 토론할 만하면 누구랑도 한다 이런 자세가 정치인으로서 훨씬 더 바람직하죠. 그렇죠. 9531님께서 혹자들은 이게 토론할 거리냐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긴 하죠. 부정선거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반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보수가 보수를 얼마나 망쳤는지를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어찌 보면 여기에 사실 전환길 씨에 대해서 약간 반응을 안 해도 되는데 요건 어찌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 일반 시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금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라라고 정보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총대 메고 희생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걸로 이제 종결을 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좀 피곤하지만 전환길 씨와의 토론으로 의해서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서는 부정이 없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게끔 만들려고 하는 노력인 것 같다. 하지만 앵커님 바람대로는 안 될 겁니다. 왜요? 이건 거의 종교 신앙의 영역으로 가고 있어서 이미 여러 차례 검증이 됐어요. 법원에서도 수십 차례 뭐 이 재판 결과가 있고 이런 거 없다고 이미 이 법적으로도 결론이 났고 심지어 본인들이 내란 뭐 불법 비상계엄 해가지고 선관위 털어갔는데 어느 서버를 가져가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본인들의 행위가 제일 극단적이었는데 극단적인 방식으로도 그게 없다는 게 이미 증빙이 된 거거든요. 근데도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토론해가지고 토론은 내용과 내용이 맞부딪혀서 옳은 게 있으면 이제 교정하고 이런 걸 보고 토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신앙이잖아요. 그 본인들이 이걸 믿는다는데 내가 어떤 그 신을 믿는다는데 그 신의 존재는 뭐 입증할 수 없고 과학적인 어떤 논거 들이대가지고 그 논파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치를 하는 주류가 여기 안 끌려다니는 그 강단이 중요한 거지.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뭐 소위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계몽시키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토론이라는 게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토론을 지켜보시는 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지금 뭐 흔히 얘기하는 부정선거를 추종하시는 분들이 종교 신앙적인 부분까지 가는 건 맞죠. 근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라고 하는 미디어 매체에 의해서 본인들이 한정된 정보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되신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주류에서 레가시에서 이분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될 책임도 저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본인들 지지층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에 있어서는 조금 비겁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또 그거 인지상정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선관위가 진짜 행정을 진짜 그지같이 해가지고 그건 사람들의 맞아요. 불신을 일부러 유도하나 싶을 정도로 속 터지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선관위의 아유, 잘못도 잘 있다. 알죠, 그거. 그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되고. 음.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점은 보수의 여러 거물급 주자 중에 부정선거론 제일 열심히 말했던 사람 중 하나가 김문수 후보일 겁니다. 김문수 후보도 대선 나오니까 예. 여러분 사전 투표 해달라고 했어요. 네? 어. 막상 자기가 후보 되면 사전 투표가 뭐가 간에 투표 많이 해달라. 일단 투표를 많이 해서 우리가 이기고 봐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불신이 있더라도 그 불신 때문에 나는 결과가 정해졌으니까 투표 안 해. 이건 민주당 제일 좋은 일이잖아요. 일단 무조건 투표는 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난리 나겠네. 근데 이게 지금 정말 경합 지역에 있고 정말 국민의힘이란 당을 위하는 국민 내부의 분들의 마음입니다. 자기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하게 만드는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좋게 생각하겠어요. 그 저 정도는- 말을 못 하는 거지. 장해찬 최고위원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대치래. 선관위의 엄청 행정적 힘드신 문제나 거야, 지금. 운영상의 문제가 없다고는 누구도 말을 못 하니까 그건 분리해가지고 논평해야 될 일이잖아요. 평가해야 될 일이고 개선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저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다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럼 진짜 문제까지도 건드리지를 못하게 되니 저기까지는 보수에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한길 씨가 이제 그 토론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저는 멸콩 TV에서도 부정선거 안 믿는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네. 부정선거 안 믿을 것 같아. 내가 봐도 예. 장해찬은. 저는 부정선거 안 그리고 우리 믿습니다. 멸콩 TV 시청자분들은 뭐 그런 것 때문에 저를 욕할 분들은 이미 다 떨어져 나갔죠. 네. 조희정님께서 장해찬 부원장의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유튜버와 커뮤에서도 어느 정도 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개혁신당도 팬코 보고 정치하고 못 버리면 상식적이라고 하니 2년째 3%에서 못 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전한길 씨가 이준석 대표가 이제 토론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의원직을 걸라고 하는 약간 짜친 소리를 좀 해가지고 약간 그런 것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토론만 하면 좋겠는데 꼭 뭘 걸라고 요즘에 이건 많이 뭐 유행이야 뭘 걸고 뭐 카지노의 힘으로 바꿔 당면 그냥 뭐 하면 걸라고 그러고 말이야. 아니, 근데 카드 좀 이게 째보셨나봐 다들. 뭐라 그래야 너무 되지? 걸어. 이게 좀 원래 그 이게 원조가 오세훈 시장이잖아. 그 한동훈도 있고. 한동훈도 맨날 뭐 걸었고. 그러니까 뭐 네. 전부 다 그걸 그러면 어느 대에선 끊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계속 네. 걸래. 좀그 자체도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뭘 그런 소리 하시고 싶으면 베팅 액수를 좀 맞춰왔으면 좋겠어. 이게 게임도요. 다 콜콜콜로 액수가 다 맞아야지 게임이 넘어가는 거야. 평소에 도박을 좀 즐겨 하시나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냥 좀 그래야 되지 않나. 유권자가 위임한 그 어떤 권한과 자리를 자기들 정치적 도박 배팅하는 데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오세훈 뭘 시장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오세훈 시장, 한동훈 다 마찬가지고 장동영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건 하지 그래도 말아야 상대가 되는 하니까 겁니다. 받아준다 그런 건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찐 붙는다고 그걸 똑같이 놀면 되나? 진 사람이 뭐 기부금 낸다 뭐 이런 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이제 그 정치하고 공론하죠. 위반일걸요? 근데 아니 근데 아니 그게 상관없는데 하면 어떻게 돼. 봐. 근데 여기서 뭐 승패가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